제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재래식 화장실과 다락방, 보일러실 등이 따로 있는 전형적인 한옥주택에 살고 있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개를 키웠었는데요. 부모님이 오일장에서 사오신 강아지를 시작으로 새끼도 보고 참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마침 그곳이 잔디가 파릇파릇한 정원이 딸린 집이라서 키우기가 더욱 좋았었죠. 그 중에서도 폼이라는 생후 1년 된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이 되며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고 하루는 천둥까지 심하게 치니까 밖에 있는 포미가 걱정이 되어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녀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었고 정원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녀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다 마지막으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그곳은 제가 그 집에 몇 년 동안을 살면서도 발걸음을 거의 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도 싫었고 환한 대낮에도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음산한 암흑 같은 곳이 너무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죠. 기르던 개들도 그곳 근처만 가면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천둥을 동반한 비에 축축하고 끈적한 습기까지 더해지자 지하실에 도저히 혼자 내려갈 수가 없겠더군요. 전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포미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린 후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계신 것에 의지하여 지하실로 내려가 봤더니 그나마 하나 달린 전구도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깜깜한 지하실 안쪽을 대충 둘러보다가 설마 여기 있을까 하고 후다닥 나가려던 순간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살펴봤더니 포미가 보일러 선반 아래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우쭈쭈하고 녀석의 이름을 불러도 포미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소리 높여 어머니를 부른 후 녀석을 향해 팔을 뻗었는데 그 순간 포미가 깨갱거리더니 대소변을 지리면서 자지러지는 겁니다. 예전에 키웠던 놈도 쥐약을 먹고 그렇게 갔으니 포미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어머니께서 포미의 다리를 잡고 끌어냈는데 녀석의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죠. 근데 이놈이 선반 밖으로 빼놓으면 다시 들어가고 빼놓으면 다시 들어가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더군요. 겁이 난 저는 계단 위쪽으로 올라갔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어머니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걔가 점점 몸을 일으키더니 꼿꼿하게 서서 허공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등에 소름이 쫙 돋았죠. 어머니께서는 한참 만에야 기도를 멈추셨는데 그러자 포미가 또다시 눈을 까뒤집으며 자지러졌고 어머닌 저 가여운 곳을 어쩌나 하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시더니 절 데리고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포미가 왜 하필 그곳에 들어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이웃집 아주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각 가정에는 갖가지 귀신들이 기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예 털을 잡고 오랫동안 눌러앉아 있던 귀신이 종교나 그 외 어떤 힘에 의해 강제로 그곳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 꼭 그 집의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날 포미는 울부짖고 날뛰며 마당을 빙빙 돌다가 다음날 싸늘하게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후로도 이런 이상한 일을 몇 번이나 더 겪었었죠. 벽에 걸린 액자에 수십 명의 사람 잔상이 스쳐 지나간다든지 바로 어제까지도 잘 어울려 놀았던 옆집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위도 엄청 많이 눌렸었고 집에 놀러온 멀쩡한 제 친구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는 쓰러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날 장마철이 되면 그때의 음산하고 불길한 지하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집 지하실엔 대체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일까요?